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요새 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누구나 나라가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해결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요새는 당파성, 소위 당파성 논리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 국회의원 공천권, 다음에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약점이라 할까요? 절박한 그러한 처지가 겹쳐져서 나라가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파성의 이론이란 게 뭡니까? 미워도 내 새끼다. 이거죠. 에? 에? 좌파, 우파 이렇게 나뉘어서 내, 내 정파가, 내 진영이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욕을 하지 않고 지지해 준다. 아무리 내 정파가 진영이 잘못한 게 있어도 이를 지지해 주지 이를 헐뜯고 비난하지 않는다. 적전 분열, 적 앞에서 내 새끼, 우리 편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는다. 이게 당파성 이론이죠. 어느 정도는 이제 정당 국가니까 정당제를 헌법에서 이제 보장해주고 있고 보조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파당이 인정이 되고 나라에서도 보조도 해주고 이러한 싸움, 파당의 싸움에 의해서 또 나라가 정치가 깨끗해지는 면이 있지만 그 부작용이 그 역작용이 역효과가 요새는 너무나 크죠. 그래서 뻔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내 새끼는 아무리 잘못이 커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는다. 왜냐? 내 새끼니까, 내 부모 형제니까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네 잘못했다. 너 빠져라, 너 나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 앞에서 우리 편을 든다 무조건 흠이 크든 작든 이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이제 우리 쪽을 지지한다. 개딸이란 이런 것도 있죠. 무조건 지지잖아요, 무조건.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니까, 개 아버지니까 지지한다. 내지는 우리 같은 좌파니까 지지한다. 이런 것들이 당파성에 기인하는 그러한 행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인들 좌파 우파 어느 쪽도 가능은 하겠지만요. 정치인이란 것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자식도 아니고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인륜에 관계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러한 파당을 이용해서 파당에 목매는 국민들을 이용해서 아니죠. 파당에 오히려 목을 매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인이죠. 정치인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자기 쪽에 끌어들여가지고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정치인이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거 있죠. 나누어서 통치한다. 분열을 시켜서 다스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할 때. 반대파의 비난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하지 않는다. 표 안 주는, 나를 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정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단지 다스림의 대상이고 희생양일 뿐이지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거나 그 사람들을 입장을 고려해서 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나 이 당파성
이 정치인,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는 정치인을 아버지, 어머니, 자식처럼 생각해서 무조건 흠이 있으나 없으나 그쪽 편을 든다. 이것이 지금 혼란의 큰 원인 중에 하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옳은 소리를 못한다 이거죠. 아비를 아비를 하지 못하고 어미를 어미를 하지 못한다. 아니 분명히 잘못된 게 있는데 우리 편 내부 총질을 하면서 우리 편이 잘못된 게 있는데 얘기를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단합할 때가 있지만 또 명백한 잘못, 큰 잘못에 대해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선수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올바른 길이죠. 그래서 당파성의 이론에 앞서서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되고 인간의 공통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우리 편만 좌파 우파 우리 편만 들 것 같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나라에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국방을 지키고 국방을 키우고 또 부를 일구고 이런 공통 과제가 문화를 지키고 이런 공통 과제가 있는데 그러한 전제하에서 지금 싸우는 거지. 이것을 판을 깨자는 게 아니잖아요. 판을 깨자는 것은 종북이고 바로 북한이죠. 남한을 삼키겠다. 북한 체제로 흡수 통일에 삼키겠다는 게 이제 북한이고 또 종북이지만은 그거 말고는 이제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니까 공통 분모가 있는데 무조건 우리 편의 잘못은 아무리 대들보라도 넘어간다. 이래 가지고는 나라 꼴이 안정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냐? 그 공천에 목매는 인간들,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남들 보기 좋습니다. 밖에 나와서 아유 의원님 뭐 특혜 요새 나오는 불체포 특권, 뭐 면책 특권, 뭐 이렇게 이렇게 철도에서 뭐 자리 마련해주고 외국 갈 때도 편의를 제공해주는 아유 좋아요. 보좌관 뭐 좋아요. 몇 명씩 뭘 하는지 모르지만 몇 명씩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가면 이제 따까리가 되는 게 따까리 공천에 목맨다 이거잖아요. 나 공천 좀 주세요 해서 튀는 발언을 합니다. 왜 초선 의원들이 참 튀는 발언, 해괴한 발언을 하고 총대를 매는지 뭐 탈당까지도 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다음번에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아유, 이 좋은 의원님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 좋은 가문의 영광인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당 대표라든가 당의 어떤 실권자들 그런 사람들 눈에 띄어야 되고 또 그 열성적 지지자들의 눈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얘기도 하고 그 당의 실권자들의 의중을 헤아려서 미리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얘기만 하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개소리냐 헛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에 개의하지 않고 자기를 공천 주는 당 간부들의 취향에 맞는 얘기와 그 입맛에 맞는 말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러한 공천에 목매인 불쌍한 존재들이 결합이 돼서 나라 꼴이 해괴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당파성의 이론 미워도 내 새끼 미워도 내 새끼 입에 밥을 넣어준다 이거잖아요. 두 번째로 공천에 목매는 이러한 현실 불쌍한 국회의원들 자존심도 없고 아무 뜻도 없는 그냥 뺐지만 한 번 더 달자 나 한 번 더 달고 싶어 하는 그러한 불쌍한 국회의원들이 겹쳐가지고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토론도 되지 못하고 뭔가 큰 잘못이 있어도 별로 비판을 못하고 엠소리를 못하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어미를 어미라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어지럽다는 거죠. 말이 어지럽고 네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모를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검찰에 기소를 해가지고 형사사건에 기소를 해서 무죄가 될 확률이 1%도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일단은 기소가 되면은 사실 물론 헌법에 무죄 추정 원칙이 있지만 기소가 되면 죄를 범했다고 볼 상당한 그러한 혐의가 있는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기소가 되면 이제 당직도 사퇴도 하고 말이죠. 못 맡게도 하고 알아서 물러나기도 하고 했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죠. 워낙에 기소가 돼서 이렇게 무죄 확률이 적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검사들도 이제 판사들하고 같은 자격을 해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나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식하게 기소하는 그러한 자기들 명예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정권의 눈치 봐서 기소한다. 이런 얘기는 넌센스고 완전 코미디죠. 아전인수적인 주장이죠. 검사도 자기의 명예가 있는 거죠. 기소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그러한 명예가 있는 건데 그냥 그 뭐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한다. 그것은 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자존심 있는 검사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기준이 혼돈이 돼서 어지러운 게 아니죠. 쉬운 건데 자꾸 헷갈리는 얘기를 자꾸 양산을 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자기 편만 드는 내 새끼 우리 편 뭐 죄가 어마무시하게 커도 그냥 내 지지해 준다. 이런 개념, 이런 관념, 당파성 이런 것을 깨지 못하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공천에 목매는 인간들 가치가 없어요. 국회의원 비례대표나 초선 나와가지고 당에 당 대표나 권한 있는 사람한테 하이 하면서 찍소리 못하고 그 비만 맞추다가 살려고 한다면 그러한 국회의원을 왜 합니까?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가치. 짐승들에 비해서 사람의 가치는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경영한다. 내 뜻대로 산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핵심 가치죠. 내 뜻대로 산다.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산다.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산다. 이런 것이 핵심 가치인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까라면 까고 찍소리 해야 될 건데 하지 못하고 비만 맞추고 이런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는 그런 의미 없는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방 빼는 게 좋죠. 그냥 한번 했으면 뜻대로 한 번 소리 하고 방 빼는 게 낫지 의미 없는 걸 자꾸 하면 뭐 합니까? 가치 없는 인생 살아서 무엇하냐 이거죠. 역사라는 게 있지만 오명만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지도 누가 의원 했는지도 몰라요. 국민들 대부분 300명 가까운 의원이 있지만 국민들 대부분 250명 정도는 몰라요. 대법관이 누군지도 모르고 장관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하물며 국회의원들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명예도 없어요. 그냥 남이 지역구에서만 행세하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잘 모르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너무 목매달지 말고 뜻대로 뜻에 맞게 국민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이거죠. 국민을 위해서 할 소리는 하고 아닐 때는 아니다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고 이런 거죠. 그렇게 해야만 직의 가치가 있고 생명이 길고 또 다음에 기약할 수 있고 다음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만이 인생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장래가 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회 혼란, 당 파성에 목매다는 사람들, 무조건 털려도 내 새끼는 지지한다. 이런 개념을 벗어버려야 된다.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문제가 심각한 거는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정치 지도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고 바꿀 사람도 새로 개발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한 사람에서 죽을 때까지 목매다는 것은 인간 소외고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천에 목매단다. 한번 했으면 됐잖아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했으면 됐는데 의미 있게 직의 가치가 있게 뭔가 그 직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야만이 가치가 있다 이거잖아요. 부모, 형제,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뭐냐?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부모가 되는 거지. 애 새끼만 낳으면 부모가 아니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역할에는 그 고유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실현하는 게 바로 가치 있는 건데 이름만 걸쳐 놓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올바른 행동과 가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국민이 돼야 되겠다 이거죠. 뭐 개딸이니 무슨 양아들이니 무슨 이거 평생 이런 식으로 옳으나 그러나 따라다닐 거 아닙니다. 잘못한 점이 있으면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아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교체한다. 교체해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바로 하는 정치인의 보람과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